소록도 가는 길 42회. 순영은 동욱이 서울에서 출발한다는 전화를 받는다. 그것도 동욱이 오빠 혼자가 아니라 진성이 오빠와 함께 온다는 전화를 받은 순영은 모든 것이 꿈만 같다. 자신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주고 소록도 가는 길을 자세하게 약도까지 그려주면서 알려주던 오빠였다. 그 진성이 오빠가 동욱이 오빠와 함께 자신을 찾아 소록도까지 갔었다는 것도 고맙기도 하지만 늘 어려울 때 자신들의 곁에서 말없이 많은 것을 도와주던 진성이 오빠였다. 친형제나 다름없이 지내고 할아버지께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던 오빠인 것이다. 어머니, 점심을 우에 할까요? 동욱이 오빠가 진성이 오빠하고 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진성이하고 참말로 고맙데이. 그래도 느그덜 일이라면 앞장서서 걱정해주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진성이 아인가. 야, 아무래도 반찬이라도 신경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별 다른 찬이야 뭐 있겠냐? 있는 그대로에다가 고기나 사서 구워주면 안 되겠나? 헌데 도착은 언제 한다던? 아무래도 서울에서는 몇 시간 걸리지 않겠습니까? 오다가 다시 전화를 한다고 했으니 좀에 기둘려봐서 전화 오면 다시 몇 시에 도착하는가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알았데이. 지는 공판장에 가서 살 것이 뭐가 있나 살펴보고 장을 좀 해봐 오겠습니다. 순영은 하던 일을 멈추고 공판장으로 간다. 육류에서 생선, 과일, 야채 등을 다 갖추어 놓고 있는 공판장이다. 게다가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문받아서 구매를 해주고 있는 곳이다. 이 여인은 부엌으로 들어가 본다. 반찬이야 있는 그대로 먹는다고는 해도 부엌 살림이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없어 그릇이 모자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겨우 세 식구 끓여 먹을 정도의 부엌 살림이었다. 시장이 가깝기라도 하면 내사 이것저것을 장만해주고 싶은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의 참으로 안타깝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고 있는 순영이와 김서방의 생활이 더욱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다. 다행히 텔레비전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면서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신들의 몸으로 직접 접해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부부의 모습이 참으로 마음 아픈 현실이었다. 순영은 소고기와 야채들을 사가지고 온다. 고기는 어디다 굽고 어무이 그냥 후라이팬에 구우면 안 되겠는겨. 이 좋은 고기를 그래 구우면 아까봐서 웃자노. 그래도 웃자건노. 어무이 살림살이가 너무 없지야. 어디 이럴 줄 알았는겨. 내사 평생을 지그 집에는 손님이 올 사람도 읍이 살아갈 줄로만 생각하면서 우리 세 식구 밥을 받아먹을 그릇만 있음 되겄다 안 했습니까? 사람 사는 집에 우찌 손님이 하나도 없겄나. 어대 친정 식구들만 드나든다고 생각하지 말그라. 이자 종현이가 크면 종현이 친구들도 올 거이고 가까운 이웃들도 놀러오지 않겠나. 야, 시간이 나는 대로 그릇을 장만하겠습니다. 순영은 참으로 마음이 행복해져 온다. 자신들의 살림이 이만하면 부족한 것이 없다 싶었는데 이렇게 그릇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참으로 행복한 마음이 한가득이다. 순영아, 동욱이가 오문 경주시장이라도 댕겨올까? 그라무냐지는 좋겠지만 그라도 괜찮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하고 함께 사는데 무슨 일이야 있겄냐? 느 오빠와 의논해서 댕겨왔음 쓰겄다. 야, 한번 그리 해보입시더. 안 그래도 요즘은 이 동네 사람들이 곧잘 경주시장에 나가서 장을 보는 사람들이 덜어는 있는 모양이더만 지도 함 해보지에. 오야, 니그들도 이자는 움츠러들지만 말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것을 애미가 보고 싶다. 이자는 그 병도 다 나섰으니 어대고 몸 가는 곳이 있겄나. 어무이, 아직도 시상 사람들 편견이 무섭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울 거이 아니겄는교. 그럴 것도 없다. 니그들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나. 그래도 남의 눈치 보들 안 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자는 아무것도 무서워하들 말고 시장도 다니고 좋은 음식도 묵으러 종현이도 대불고 다니고
하면서 살았으면 쓰겄다. 야, 그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종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해야겠습니다. 어린 것이 어무이 아부지랑 어대고 나들이 한 번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를 봄은 맴이 아픕니다. 오야, 이자 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니 뒤에는 이 어미도 있고 니 오빠하고 순미가 있다. 우리 순미는 높은 학교 교수님이 아니시냐? 그런 순미가 네 동생이라는 거를 늘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 있음 서로 연락을 하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지내야 한다. 이 여인은 작은 딸 순미를 참으로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남자들도 해내지 못하는 대학 교수님이 된 작은 딸이다. 아무리 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순미보다 더 잘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 여인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진성이 또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다. 그래도 순미보다 훨씬 못 미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이 여인은 순미를 볼 때마다 기특하고 대견스럽고 자신의 자랑거리였다. 이 여인은 순미의 결혼을 채근하지 않는다. 이제는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져 당신들의 시대보다 여자들도 많이 배우고 똑똑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면서 자신들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이 여인이다. 결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결혼이라는 멍해를 쓰고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자신의 존재조차 나타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여인은 늘 순미가 자랑스럽고 볼수록 가슴이 뿌듯해져 온다. 이제 이 여인은 순미가 순영이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리라 기대를 한다. 순미가 없었다면 지금 순영이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순미가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럽다. 없는 그릇에라도 정성을 다한 음식을 담으며 이 여인은 당신이 떠나기 전에 시장이라도 들려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종현 엄마. 지욱이 부르는 소리에 순영은 부엌에서 나간다. 서울에서 오빠가 오셨소. 순영은 현관문을 열고 내다본다. 내가 순영이가 맞나? 진성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영이를 본다. 참말로 진성이 오빠가 맞습니까? 정말 내가 순영이냐? 진성은 와락 순영이를 끌어안는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때 동욱이를 소록도에 데리고 가지만 않았더라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만나지 못하고 지내는 일은 없었을 것인데 나 때문에. 오빠. 정말 이렇게 오빠를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시 얼굴을 보며 눈물을 쏟아낸다. 너를 위해서 제대로 해준 것도 없이 너를 그렇게 험하고 지독한 고생만 시켰으니 정말 너를 본다는 것이 죄스럽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지를 위하는 일이었는데 그런 말을 하지 마소. 순영은 동욱이 차에서 많은 짐을 내리는 것을 본다. 이것이 다 뭐다요? 동욱은 아내가 준비해준 이불 보따리와 옷 보따리들과 순미가 가져다준 선물들을 내리고 있었다. 그때 이 여인이 밖으로 나와 이것들을 본다. 이 모든 것이 다 뭐인가? 어무이. 상우어매가 준비를 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라고 순미가 무신 선물인가는 모르겠지만 지 언니 가져다 주라면서 보내온 것이지에. 아고, 멋이 이리도 많은 거이가. 남자들 셋이서 모든 짐들을 집 안으로 끌어들인다. 이것은 이부자리 아인가? 이 여인은 두툼하고 좋은 이부자리를 보면서 얼굴이 환해진다. 야! 신우이 결혼을 하는 것도 모르고 지냈다고 하면서 우선은 이것이라도 해주어야 한다고 준비를 했습니다. 시상에 이렇게 좋은 것을 지를 준다는 말입니까? 순영은 이부자리를 만져보고 또 만져본다. 참으로 보기만 해도 잠이 쏟아질 것만 같은 포근하면서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이부자리였다. 종현 아버지, 이것이 우리들 것이라 아나요? 지욱은 아까부터 고급스러운 이부자리를 보면서 마음이 들떠 있었다. 너무나 좋아 보이는 이부자리에 지욱의 마음은 하늘의 구름 위를 떠 있는 것처럼 그저 멍할 뿐이다. 우리 상우 애미의 마음이 참으로 깊고 넓다 했지만 이런 생각을 할 줄이야. 내 웃지 않았겠노. 참말로 우리 상우 애미 업고 다녀도 아까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 어무이.
참으로 올케의 마음 씀씀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찌 이런 것을 해보낼 생각을 했을꼬? 이 여인은 종현이의 이부자리도 보고 순미가 보냈다는 것들을 풀어본다. 이것들이 참말로 우리 순미가 보낸 거인가? 야! 밤에 시간을 내서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는 함께 따라 내려가지 못해서 미안타고 전해 달라 했습니다. 우리 순미가 잠시라도 즈그 언니의 살림을 눈여겨보았구만. 이 여인은 순미가 보낸 그릇들을 하나씩 챙긴다. 국그릇과 밥공기 접시와 물컵과 물을 끓여 마실 수 있는 커피포트, 그리고 찻잔들이 곱게 포장이 되어 있었다. 어무이! 갑자기 내사 하늘에서 무신 금덩어리라도 떨어진 기분이라 해. 우에 이런 고급스러운 것들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순영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안 그래도 내사 여그를 떠나기 전에 시장에 나가 그릇들을 조금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더만. 우리 순미가 이렇게 챙겨 보내주었으니 참말로 순미의 마음이 고맙고도 기트가 나나. 이 여인은 그릇들을 모두 부엌으로 가져가 깨끗하게 씻는다. 그리고 그 그릇들에 정성을 다해서 반찬을 담아 상을 차린다. 어무이! 형제들이 이리도 정이 많고 깊은 줄을 몰랐습니다. 나 하나쯤 잊고 살아도 되는 기구만 우에 이리도 잘해주는가 모르겠습니다. 순영아, 네 하나쯤이 무슨 소리냐?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 줄 아나? 이 어미는 니를 이리 만나지 못했더라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거이다. 이제라도 이리 너를 만나 얼마나 좋은지 아마 네 오빠나 순미도 그런 마음일 거이다. 지는 그것도 모르고 참말로 많이도 원망했습니다. 지를 죽으라고 했다고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오야, 이자는 그런 마음을 싹 잊어불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했으면 쓰겄다. 야,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자는 이 세상 아무것도 부러울 거의 없습니다. 순영은 가슴에 벅차오르는 행복한 마음이 되어간다. 그렇게 순영의 삶은 행복을 향한 가슴 벅찬 나날이 되어간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